우리나라가 일본에 어떻게 나라를 빼앗겼는지 아십니까? 그 황당하고도 말도 안 되는 과정을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계약서인데 도장도 없고 서명도 없는 서류. 이런 서류가 얼마나 황당하고 법적 효력도 없는 서류인지 다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우긴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121년 전 우리나라에 실제로 벌어진 일입니다. 황제의 도장 없이, 황제의 승인 없이 체결된 조약. 그런데도 한 나라의 외교권이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대체 그날 덕수궁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의 수도 한성. 이날 덕수궁의 풍경은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궁궐 담장을 따라 총을 든 일본군이 빼곡히 늘어서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라도 난 듯한 살벌한 분위기. 하지만 이건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조용하고 훨씬 교묘한 방식의 침략이었습니다. 궁궐 안에서는 대한제국의 대신들이 하나둘 회의장으로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사람. 일본의 특사 이토 히로부미. 그가 품 안에서 꺼낸 건 단 한 장의 문서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하고도 잔혹했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겨라. 그런데 놀랍게도 이 문서에는 끝내 황제의 도장이 찍히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황제 고종은 단 한 번도 이 조약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도장도 없고 승인도 없는 조약. 그런데도 일본은 이렇게 발표해버립니다. 조약은 성립됐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 답을 알려면 우리는 이 하루보다 훨씬 더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사실 이 비극은 1905년 11월 17일 그 하루만의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이미 오래전부터 거대한 국제정치라는 거센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1904년부터 1905년까지 이어진 러일전쟁. 세계는 이 전쟁의 결과를 반신반의하며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습니다. 러시아의 자랑이던 발틱 함대를 격파하며 유럽의 강대국 러시아를 완전히 무너뜨린 겁니다. 일본은 순식간에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올랐습니다. 그러자 세계 열강들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이 차지한 필리핀을 안정적으로 지배하고 싶었습니다. 영국은 러시아가 남쪽으로 세력을 뻗치는 걸 막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이 원했던 건 단 하나, 대한제국이었습니다. 이해관계가 딱 맞아떨어진 미국과 일본은 가스라테프트 밀약을 맺어 서로의 몫을 나눴습니다. 영국 역시 제2차 영일 동맹으로 일본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한제국은 여전히 명목상 독립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이미 일본이 한반도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눈감아주기로 한 뒤였습니다. 친구인 줄 알았던 나라들이 하나둘 등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대한제국은 국제사회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로움이 절정에 달한 순간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 땅을 밟습니다. 1905년 11월 이토 히로부미가 서울로 들어옵니다. 그는 대포도 군대도 앞세우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교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앞세우고 왔습니다. 하지만 그가 진짜로 가져온 건 대한제국의 마지막 주권이었습니다. 덕수궁은 삽시간에 일본군에 포위됐습니다. 대신들이 하나둘 회의장으로 들어섰고 회의는 예상보다 훨씬 길게 이어졌습니다. 고종은 몇 번이고 반대 의사를 밝혔습니다. 나라의 외교권만은 절대 넘길 수 없다. 대신들 역시 쉽사리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서명 하나가 어떤 의미인지. 하지만 일본은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회의장 밖에는 총을 든 군인들이 서 있었고 궁궐 전체가 숨막히는 압박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몇몇 대신들이 조약에 찬성합니다. 이완용, 박재순, 이근택, 이지용, 권중현. 훗날 사람들은 이 5 사람을 을사오적이라 부르며
지금까지도 손가락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역사는 결코 한 사람의 배신만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대한제국 내부의 분열, 강대국들의 거래, 일본의 군사적 압박, 이 모든 것이 마치 짜맞춘 듯 그날 그 순간에 한꺼번에 겹쳐졌습니다. 회의는 끝났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상한 점이 하나 남았습니다. 황제의 서명도, 황제의 옥새도 끝내 그 문서에는 찍히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일본은 뻔뻔하게 발표합니다. 조약은 성립됐다. 우리가 이 조약을 을사늑약이라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늑이라는 한 글자, 강제로 억눌러 맺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안중근은 이토 히로부미를 민족의 원흉이라 칭하며 하얼빈 역에서 그를 처결하였던 것입니다. 이날 이후 대한제국은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권리도 국제사회에 직접 목소리를 낼 권리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했고 이토 히로부미는 초대 통감이 되어 대한제국의 외교를 손아귀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순간에도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인 건 아니었습니다. 조약 소식이 퍼지자 전국 곳곳에서 다시 의병의 깃발이 올랐습니다. 유생들은 목숨을 걸고 상소를 올렸고 나라를 걱정하던 수많은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견디지 못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대신 민영환. 그는 나라를 되돌릴 힘이 없다는 걸 깨닫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며 이 비극을 세상에 남겼습니다. 그의 죽음은 말보다 더 강렬하게 대한제국의 슬픔을 증언했습니다. 그리고 고종. 그 역시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듭니다. 세계를 향해 진실을 알리기로 결심한 겁니다. 대한제국은 스스로 외교권을 내준 것이 아니다. 강압 속에서 빼앗긴 것이다. 이 절박한 진실을 세상에 전할 마지막 희망. 그것은 3명의 밀사에게 맡겨집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바다 건너 아주 먼 나라, 네덜란드, 헤이그였습니다. 나라는 결코 하루아침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하나씩 조용히 빼앗길 때, 그때 비로소 그 나라의 운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1905년 11월 17일, 대한제국은 외교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대한제국 사람들은 희망까지 잃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고종이 세계를 향해 띄운 마지막 편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베일에 쌓여있는 헤이그 특사에 숨겨진 이야기를 함께 따라가 보겠습니다.